자, 황교안 대표가 기소가 됐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대선에 못 나가게 돼요.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거든요. 야, 그래 이 시점에 지금 이런 게 또 걱정이고, 그래서 법률가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저 법적으로 제가 논평하는 것보단 법을 아시는 분이 논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보세요?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이봉규 TV 생방 연결됐는데요. 네네. 네, 이게 황교안 대표 등 뭐 여러 명이 기소됐잖아요. 네네. 네,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네네. 그런데 이게 500만 원 벌금형만 나와도 황교안 대표가 내년 대선에 못 나간다면서요? 아, 내년이 아니라 참 그렇습니다. 대선에. 네, 지금 현재 그 국회법상의 이른바 회의방해죄 네. 이렇게 해서 벌금 5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네.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피선거권 박탈당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네. 선거에 입후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있을 지금 그 4월에 있을 총선에까지야 뭐 이 사건 소송이 확정이 안 되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은 다가오는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대선에 네.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이 오늘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 회의 방해죄 이게 그때 패스트트랙 통과할 때만 이제 몸싸움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위중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관련해서 국회법 이른바 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네.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있어서 네. 이걸 동물국회를 막자라는 취지에서 이 국회 회의 방해죄의 형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이 벌금 5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네. 이 5년간 선거에 나갈 자격 자체를 상실하도록 그런 그 법이 있었던 것이죠. 네. 더불어서 의원직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당선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1심, 2심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은 의원직도 박탈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기소한 것, 특히 이제 회의 방해죄는 한국당 의원들한테만 적용하고 여당 의원 5명에 대해서는 이런 그 국회 선진화법상의 이 그 회의 방해죄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 무죄, 야당 유죄냐. 결국 형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둘 다 기소했다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정치적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야당에 탄압하기 위해서 법 적용을 차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저 형평성 왜 저 윤석열 팀이 청와대를 향해서 전방위 압수수색 및 뭐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한국당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이게 뭐 양공 작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그 연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네. 올해는 이제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금권 선거 또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형식적 정치적 중립에는 그 기해서 뭐 5명 기소하고 5명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당 측의 견제구를 날린 셈이지만 네. 어떤 그 이런 그 정치 관련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형식적인 균형은 맞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23명, 여당에 대해서만은 5명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사실상 야당에 대해서 부당한 그 보복성 기소를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한국당으로서
법 자체, 그러니까 네. 국회선, 그러니까 이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형사재판에서의 어떤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그 법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런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상의 이런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취지로 해서 네. 헌법 소원까지도 한번 그 위헌 법률 심판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네요. 네네. 아니, 이게 저 판단이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좌파 판사들이 힘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사법부가 네. 우리나라 그 이념의 중립에 서서 네. 현실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균형을 잡혀줄 균형 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그 얼마 전에 그 이른바 100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특정 그 편향 방송과 관련된 징계 처분이 1심, 2심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정당하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 그때 그 판결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보면은 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임명된 이 네.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정치적 이념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사실 없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어떤 판단 여전히 그 1심, 2심 거치는 과정에서 한번 네. 우리가 그 사법부의 양식을 한번 좀 믿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때를 뭐 지금 생각할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기소된 거에 대해서 지금 황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불법에 대해서 대응한 것은 무죄다라고 하듯이 네. 이른바 불법 사보임까지 하면서 이런 그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그렇죠. 예.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 대응한 것은 이른바 정당 방위 내지는 그렇죠. 정당 행위로서 네. 이 그 죄가 될 수 없다. 이 논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어떤 법적인 그 논리를 다듬어서 대응을 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어떤 그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검찰과 정권의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당 내의 율사들이 반드시 그 관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최진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였고요. 아, 그렇죠. 정당 방위 아닙니까? 아니, 집에 도둑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야구방망이로 도둑놈을 때렸어. 그래서 쫓았어. 그런데 쳐들어온 불법에 대해서 제가 정당 방위를 한 건데 폭행죄만 이봉규 왜 도둑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냐? 이런 곤란하지 않습니까?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문희상이 불법 사보임 그걸 통과하려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를 했는데 그 몸싸움 한 사람들만 황교안 대표 등 해서 대표라고 해서 야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 박탈해서 대통령 선거 못 나가게 한다. 야 이거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좌파 판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황교안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 원 밖에 안 나올 수 있는 걸 갖다가 요 500만 원 요걸 맞추기 위해서 대권에 도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저들은 그런 거 각오하고 저지르는 집단 아닙니까? 문희상부터 시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땅땅땅 때려버리면 벌금 500만 원. 이야 대선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윤석열 씨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왜 이런 기소를 했을까? 법과 원칙대로라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한다는 건데, 혹시 이건 아니겠지? 혹시 자기가 대권 잡으려고 대권 가능성 있는 사람들
요만한 거 있으면 다 털어서 다 집어넣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설마 윤석열 총장을 믿어봅니다. 예. 문을 잡기 위해서, 문과 그 주변을 잡기 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도 불법인 것은 다 치겠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불법 온갖 악행 이걸 처단하겠다. 그런 거면 저희들이 박수 칩니다. 그러나 혹시 또 이쪽 저쪽 다 쪄가지고 내가 대권 잡겠다. 만약에 그런 거면 곤란합니다. 예. 그건 아니겠지. 에이. 그런데 이건 불안하네. 하도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이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좌파 판결을 하도 내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또 한교안 대표 또 대선 못 나가게 또 무슨 짓을 또 저지를지 또 어떻게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어. 그건 아니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